후지산을 마주한 고암 캠핑장의 아침은 꽤나 분주한 모습입니다. 지나온 밤, 수면 위에 흩뿌려진 고요함을 찾으러 나서는 이부터 따뜻한 추억의 기초를 쌓아 올리는 가족들과 웃음으로 호흡을 가다듬는 여행객들까지 말이죠. 어제 꼭꼭 감추어 놓았던 얼굴을 보여주지 못해서 내심 미안했는지 이 말을 활짝 드러내 보이며 혼슈의 마지막 여정을 응원하는 후지산입니다. 저 또한 혼슈 여행의 마지막 챕터 홋카이도를 향한 여정을 위해 부지런히 움직여 보는데요. 지금 햇볕이 너무 강렬해요. 이걸로 목뒤를 다 가리고 있는데도 너무 뜨거워서 빨리 먹고 빨리 철수하고 빨리 출발해야 될 것 같아요. 와, 제가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빨리 텐트를 정리를 했습니다. 지금 햇살이요, 우리 한국으로 치면은 가을 정오의 떼학볕 같은 느낌이에요. 지금 시간이 9시밖에 안 됐거든요. 햇살이 너무나도 강력해서 여기에 더 오래 머물면 안 될 것 같아요. 빨리 이동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너무 더워요, 진짜. 자, 저는 마지막 떠날 때까지 모습을 감추고 있는 저 후지산을 떠나서 이제 홋카이도로 올라가기 위해 위쪽으로 올라가는데요. 어제 말씀드렸듯이 군마에서 뒷타이어를 교체를 하고 그 다음 니이가타에 가서 페리를 타고 홋카이도로 이동할 겁니다. 지금 이거 시간 보이시죠? 4시간 50분 찍혀 있습니다. 이것도 제가 바이크 정비 받으러 가는 정비소를 찍은 시간이고, 그 중간에 이니셜 D 만화에서 나온 곳을 들리고 그리고 정비 받았다가 숙소까지 가는 시간을 합치면 아마 오늘 7시간 운전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굉장히 좀 지루하고 힘든 여정이 될 것 같습니다. 힘든 건 다 제가 할 테니까 새로운 거, 아름다운 것만 보여드릴게요. 그러니까 군마로 함께 가시죠. 오늘 날씨가 진짜 찢어지게 화창합니다. 그렇지, 이런 날은 노래가 빠질 수가 없지. 저 노래들이 대부분 그 테마에 따라서 분위기, 날씨 이런 거에 따라서 플레이리스트가 따로따로 돼 있거든요. 오늘은 그냥 바로 엉덩이로 운전해. 그래서 즐거운 여행은 세나와 함께 세나 60S. 우와, 길 너무 예쁘다. 우와, 우와, 우와. 저렇게 베란다에 걸려있는 빨래들 보면 엄청 귀엽고 정겹지 않아요? 그리고 길 가다 보면 집처럼 베란다에 널어놓는 게 아니라 집이 바로 길 앞에까지 나와있는 집들이 있잖아요. 그런 데는 그냥 이런 담벼락이나 그냥 길 바로 옆에 냅다 그냥 건조해버리거든요. 그런 모습들이 너무 귀엽더라고요. 이런 거 그냥 냅다 길 옆에다가 그냥 건조시켜버리는 거. 한국 시골에서조차도 흔히 볼 수 없는 모습들이 저는 너무나 귀엽게 다가오더라고요. 와, 저는 지금 후지산 쪽에서 바깥으로 나가고 있잖아요. 근데 후지산 쪽으로 들어오는 방향은 진짜 차가 막힙니다. 거의 뭐 한 몇 킬로가 저렇게 정체되고 있어요. 이런 거 보면 제가 주말에 어디 명승지 안 다니고 딱 필요한 이동만 하는 게 잘한 선택인 것 같습니다. 제가 느낀 일본은 한국과 굉장히 비슷한 것 같아요. 주요 명승지, 유명한 관광지는 휴일에는 어마어마하게 붐비지만 외곽으로 조금만 벗어난다면 모든 도로를 전세내고 사용하는 것처럼 도로는 뻥 뚫렸음에도 온통 녹색과 파란색으로 붐비는 길들을 마주할 수 있었죠. 이 길까지 너무 아름다워서 황홀합니다. 황홀해. 간다 뽕 간다. 여기가 139번 국도인데 길이 엄청 좁고 경치도 예뻐가지고 오토바이들이 코너 타러 많이 오는 것 같아요. 아, 바이크 천지입니다. 바이크 천지. 이렇게 저는 긴 시간을 운전에만 몰두해서 애니메이션 이니셜 D의 유명한 코스 중 하나, 사다미네 코스를 들르기 위해 사이타마현의 북호산을 오르기 시작하는데요.
그 초입부터 즐비한 녹음의 아름다움이 범상치 않은 모습입니다. 와, 길이. 지금 이 돌들이랑 이 잠깐 들어오는 햇빛, 지금 이 장면이 굉장히 동화 같네요. 와, 좀 천천히 온나. 아니, 뭔 차를 가지고 이런 좁은 도로에서 그렇게 빨리 달리고 있어. 와, 이 길 영 불안한데. 불안해. 사람이 사는 흔적은 있는데 말이지. 씨. 차나 오토바이 한 대만 와주면 좋겠는데. 모르겠다. 천천히 한번 가볼게요. 왜냐하면 혼슈의 깊은 산에서는 언제든지 곰을 마주칠 수 있었기 때문이죠. 이런 사람 흔적 있는 데는 괜찮아. 아이, 괜히 쫄았네. 응? 또 혹시나 해가지고 말이야. 그냥 뛰어버려. 어차피 그거 쓰지도 않는 거 그거 뭐 한다고 붙여놓고 있어. 그냥 뛰어, 이 겁쟁이 녀석아. 와, 길은 정말 끝내주기 아름답습니다. 이거 얼마나 높이 올라온 거냐 이거. 와, 근데 일본인들도 진짜 대단하다. 어떻게 이 산 꼭대기까지 올라와가지고 산 비탈을 깎아가지고 이 긴 길을 만들 생각을 했을까. 뭐 옛날에 필요했을지 모르겠는데 굳이 이렇게 산 꼭대기까지 올라와가지고 이걸 했어야 했나? 라는 생각이 또 드네요. 그래서 진짜 일본인들 길에 대한 사랑은 진짜 대단한 것 같습니다. 보세요, 지금 여기 주변에 높은 게 없어요. 여기다 이름 뭐 하나 붙여져 있을 거예요. 역시나 여기도 오쿠무사시 그린라인이라는 이름이 붙여져 있네요. 자, 다 온 것 같은데요. 간다. 살살 가라. 여튼 여기가 이니셜 D에 나오는 사다미네라는 그 길인데요. 지금 현재 위치가 여기고 이 길로 쭉 타서 이렇게 가는 게 사다미네 도로입니다. 그래서 이쪽을 한번 내려가 볼 건데요. 자, 안전하게 한번 완주해 보겠습니다. 1시간 15분 뜨네요. 와, 길 꼬불꼬불한 거 보이세요? 마치 아까 그런 어두컴컴한 길 들어갔을 때 곰 만날까봐 쫄아가지고 뒤틀려버린 제 장같이 생겼네요. 그냥 뛰어버려. 안전하게 한번 가시죠. 야, 노래 꺼라. 이 산길에서 누구 죽일 일이냐. 노래 꺼라. 역시나 피가 끓는 청춘들이 여기 오토바이든 차든 코너 타러 많이 왔었나봐요. 이니셜 D 그 만화를 보고. 지금 길바닥에 보면 이런 스키드 마크들을 간간히 볼 수 있었거든요. 이 협소한 길에서 차 2대가 경주를 한다는 것은 생각만으로도 정말 아찔합니다. 이게 본격적으로 꼬불꼬불한 지점을 가기 전까지는 이 길들이 굉장히 협소한 길들만 있네요. 이분들도 다 성지순례 오셨나 봅니다. 자, 여기서부터 본격적인 사다미네 코스가 시작이 됩니다. 길들 보이시죠? 노래 꺼라. 큰일 난다 사람. 와, 여러분, 만화는 진짜 만화일 뿐입니다. 이거 어떻게 여기서 그렇게 드리프트를 해. 길이요 굉장히 협소합니다. 여러분, 팔 끝에서 끝까지 한 피면은 다 닿을 정도예요. 근데 이런 데서 드리프트를 한다? 여기가 코너 바로 뒤에 뭐가 있는지 조차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드리프트를 한다? 역시 만화일 뿐이다. 뭐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요. 여러분, 만화는 만화일 뿐입니다. 그냥 우리는 만화로 그냥 만족하고 애니메이션으로 만족하고 우리는 천천히 그냥 풍경 즐기면서 그러고 탑시다. 노래 끄라고. 참 진짜 그만해. 피 끓는다고. 야, 노래를 너무 위험하게 만들었어. 야, 여기서 얼마나 그냥 드리프트를 해댔으면 이런 걸 깔아놨을까.
이니셜 D 만화를 보고 드리프트 하러 많이 왔었었나 봅니다. 바닥에 스키드 마크도 꽤 남아 있고요. 그리고 여기서 드리프트 같은 거 하지 말라고, 또 속도 같은 거 내지 말라고 이런 인공 구조물들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얘는 좀 양호한 편이에요. 그거 말고 아스팔트로 뭐라 해야 되나, 반원처럼 바닥에 깔아버려 가지고 아예 속도를 내거나 드리프트를 해버리면 서스펜션을 죽여버리는 그런 구조물들을 갖다 놨더라고요, 바닥에. 이렇게 이니셜 D에 나왔던 사다빈의 코스가 끝이 났습니다. 타보니까요, 그냥 뭐 별거 아닙니다. 진짜 뭐 특별한 메리트라고 할 것도 없어요. 그냥 그 만화에 나왔던 유명한 곳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찾는 것 뿐이지, 여기가요, 제가 일본 일주 중이잖아요. 지금 여러 군데 다 다녀보는 중이잖아요. 그냥 일본 전역에 지천에 깔린 산길 중에 하나입니다. 특별할 게 전혀 없어요. 그냥 만화에 나왔다는 것 빼고는. 그래서 굳이 여기서 뭐 커브를 타보겠다, 뭐 재미를 한번 느껴보겠다 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이런 거 느끼고 싶잖아요. 그냥 어디 산 하나 딱 찍어 놓고 그냥 그쪽에 올라가십시오. 그럼 무조건 있습니다, 이런 게. 지천에 깔렸습니다. 와, 좀 살살 가입시다, 살살. 예? 길도 좁은데. 이 사람들이 그 경찰 많은 공도에서는 그렇게 조심조심 조곤조곤하게 그리 댕기더만은, 이 막 시골 촌동네 들어와 비니까 그냥 사람들이 다 영화 찍고 있어. 이니셜 D를 찍고 있어. 그렇게 위험하게 운전해서 죽을 거야, 새끼야. 혼자 죽어야 될 거 아니야. 또 저거 꺾어 새끼로 올라간다. 또 차 튜닝 이빠이 해가지고 단디가 있어. 안전가 이지방 데스. 아니 뭔 또 길을 이런 데를 소개를 시켜준대. 참. 진짜 왜 그러는데 나한테. 너무 좋긴 해. 근데 가끔 좀 낯설어서 그래. 이 구글맵이 어쩌면 진짜 머신러닝을 하나봐요. 가끔 엉뚱한 길로 안내하곤 하는데 제 취향에 가장 알맞는 곳들을 안내해 주더라고요. 와. 길 예쁜 거 보소. 근데 그것보다 저게 진짜 신기하네요. 물 위에 저렇게 해놓고 집을 지어놓은 거, 약간 다른 나라 보는 것 같아요. 여기가 낚시 명소인가봐요. 이렇게 이니셜 D 사다미네 코스를 내려와 드디어 군마 지역에 도착을 했는데요.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정비소에 지금 거의 다 와가는데요. 그 정비소 이름이 니린칸이라는 곳이에요. 한국어로 번역하면 이륜관인 거죠. 발음도 엄청 비슷하죠. 거기가 물건도 팔고 상품도 팔고 뭐 정비도 하고 이렇게 하는 곳인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여기가 수도권 바로 옆이잖아요. 그래서 뭔가 조금 더 믿음직스럽고 좀 안심해도 될 것 같고 약간 그런 느낌이 더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니린칸 후지오카점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다 왔습니다. 여기가 니린칸입니다. 니린칸. 오토바이가 안 보이는데? 있네요. 그래, 이륜관인데 오토바이가 없으면 안 되잖아. 중고차도 팔고 있는데 그 종류랑 개수가 어마어마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볼 수 없는 바이크들 있잖아요. 뭐 이런 거 CB190X 이런 거 있잖아요. GB450 우리나라에 없잖아요. 진짜 특이합니다. 제가 볼 건 타이어인데 제 타이어 트레이드는 좀 특이한 편이라서 그냥 보면 바로 보이거든요. 하지만 타이어가 없다네요. 같은 사이즈 비슷한 타이어라도 끼워보려고 했는데 그 또한 없다고 합니다. 타이어가 없다는 얘기를 들은 순간 그냥 맥이 탁 풀리더라고요. 너무 지쳤어요. 여기 바로 옆에 미치노에키가 있는데 거기서 텐트를 피고 잘 그런 필름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냥 잠깐 앉아서
그냥 멍 좀 때려야겠어요. 너무 지쳤습니다. 너무 지쳤습니다. 지금 제 자신이 너무 한심하고 보잘것없이 느껴집니다. 뭔가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해결을 해야 되는데 그냥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조차 생기지가 않아요. 보통 이런 생각들은 정말 고되고 허기질 때 이런 생각들이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멘탈 관리를 위해서 밥을 좀 먹으려고요.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여기 바로 옆에가 말씀드렸듯이 여기 바로 옆에가 미친웰키거든요. 거기 가가지고 소바집이 있던데 소바 좀 먹고 일단 배부터 좀 먹어보겠습니다. 여기에 소바를 먹으러 온 건데 영업시간이 11시에서 3시까지밖에 안 한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여기 바로 옆에 있는 그냥 라면집 가가지고 먹으려고요. 늘 그렇듯 더듬거리며 주문을 하고요. 면 추가한 오모리 소유 라면입니다. 라면이 입으로 들어가는지 코로 들어가는지도 모르는 채 허겁지겁 그릇을 비웁니다. 사람 참 간사한 동물이죠. 배 채우니까 그 초라한 마음은 사라진 것 같아요. 대신 아직까지 막막함은 남아있죠. 어떻게든 해결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좀 힘이 났으니까 본격적으로 한번 해결을 해보도록 하죠. 해는 저물었고 영업시간도 끝났겠다. 당장에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잠자리를 해결하는 것밖에 없었죠. 내일의 문제는 내일에게 맡겨두기로 하고 어서 고난 몸을 이기기로 합니다. 지금 여기가 고도로 톨게이트 근처인데 지금 여기가 제가 들어간 이후부터 한 지금 2시간 동안 오토바이 소리만 계속 들리고 있거든요. 사기통 그걸로 막 왕왕왕왕왕왕왕왕 지금 저것처럼 그래서 막 노래 만드는 사람도 있고 민원 들어왔나봐요. 지금 경찰차도 왔거든요. 지금 시끄러워서 그러세요. 현재 시각 6시 조금 넘었는데요. 미안하지만 혼슈 꼴도 보기 싫습니다. 지금 최대 고비인 것 같아요. 그냥 저 페리를 타고 후쿠오카 가서 집으로 갈까라는 생각이 수도 없이 들었는데 그래도 온 김에 홋카이도까지는 한번 돌아봐야죠. 그래서 마지막까지 힘을 짜내가지고 니이가타 가서 홋카이도 가는 배 타고 올라가서 이 바이크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며칠 동안 좀 쉬면서 정비를 하고 그러고 나서 홋카이도를 한번 훅 돌아보려고요. 지금 니이가타까지 또 6시간 걸리니까 준비 빨리 해가지고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타이어를 바꾸기 위해 왔었던 군마현에 있는 라란 미치노에키에서 비박을 완료했습니다. 원래 저기 무료 주차장도 있는데 워낙 개방적인 곳에다가 어제 주말이라서 오토바이도 굉장히 많이 다녔었거든요. 그래서 괜히 해코지가 있을까봐 그냥 6,000원 내고 무료 주차장 가장 안쪽에 있는 이곳에서 비박을 했습니다. 와, 여기가 잠 못 들기 아주 적합한 장소였어요. 앞쪽으로는 신칸센이 지나고 있고 여기 오른쪽으로는 바로 고속도로 톨게이트라 가지고 어제 밤에 보셨겠지만 너무 시끄러워서 잠도 거의 못 잤어요, 솔직히. 근데 이곳에서의 마지막 날 밤이 비박이던 캠핑이던 마지막 야외 취침일 수도 있겠어요. 왜냐하면 이제 홋카이도로 올라가면 곰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캠핑장들은 많지만 어쩌면 캠핑을 못할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날씨가 더 더워지기 전에 여기 군마현을 떠나서 삿포로행 페리를 타기 위한 니이가타현 쪽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비를 찍어보니까 또 6시간이 뜨네요. 진짜 한 3-4시간 이제 웃음을 정도가 됐습니다. 어찌됐든 함께 가시죠. 아, 그리고 어제 타이어 못 갈았잖아요. 이것도 완만하게 해결이 되었습니다. 제가 오사카에서 뵙고 같이 야키니쿠 먹었던 그 사무엘 구독자님 있잖아요. 그분께서 또 이번에 힘써 주셔가지고 저기 홋카이도 올라가서 삿포로에서 제가 원하는 타이어로 갈을 수 있게끔 또 그렇게 도와주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무엘님 정말 고맙습니다. 이렇게 일본 현지에서 도와주시는 분들, 그리고 멀리 있지만 저기 한국에서 시청해주시고 또 후원해주시는 분들 덕분에 제가 이 여행을 원만하게 매끄럽게 큰 탈 없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말 다시 한번 모든 분들에게 깊은 감사의 말을 올려드립니다. 고맙습니다. 하트. 출발한 뒤로 약 3시간을 꼼짝없이 내달리다 점심 식사 시간이 되어서야 한적한 곳에서 스로틀을 놓아보는데요. 이렇게 허겁지겁 허기를 채우고 있는데, 아니 글쎄 갑자기 드론 소리가 나더라고요. 내 밥. 제가 한 가지 간과하고 있었어요. 일본은 벌도 엄청 크고 위험한 벌이 많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방금 막 이따만한 벌이 얼굴 주변으로 귀 옆으로 맴돌면서 앵앵거리는데, 와 진짜 무섭더라고요.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이런 풀숲들도 좀 조심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본도 아시아 자이언트 호넷이라고 불리는 장수말벌이 곳곳에 존재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풀숲도 각별히 주의해야겠습니다. 와, 우리나라도 가드레일만 없으면 이렇게 참 예쁠 텐데 길이. 물론 가드레일이 나쁘다는 건 아니죠. 만일의 사태를 대비했을 때 안전을 생각한다면 가드레일이 더 좋은 거긴 하겠지만, 풍경의 아름다움만 놓고 봤을 때 확실히 뭔가 더 자연이 빈틈없이 꽉 차는 느낌이라서 눈에 더 가득 들어오네요. 다시 길을 나선 지 얼마 안 되어서 또 한 번 생겨버린 작은 이벤트 때문에 다시 한번 오토바이를 세우게 되었는데요. 짜란! 우리 북선이가 자그마치 대도를 맞이했습니다. 때마침 고즈넉한 동네도 만났겠다. 생일 축하를 위해 또 한 번 스로틀을 놓아 봅니다. 와, 이 녀석이 44,444km를 탔는데요. 그 기념으로 잠깐 세웠습니다. 정말 공교롭게도 이 녀석의 나이도 4살인데요. 정말 진정한 의미의 4살이 되지 않았나 싶네요. 생일 축하합니다. 불어. 또 그놈 그 우롱차네요. 내 새끼다워. 지금 15,000km 넘게 이 친구와 달리면서 여행을 하고 있는데요. 정말 고맙네요. 안전하게 또 안락하게 편하게 저를 어디든지 데려다 준 고마운 녀석입니다. 고맙다. 그래서 이 녀석 오늘 생일인 김에 제가 한 번도 먹여주지 못했던 고급류를 한번 먹여주려고요. 고급류 만땅으로 채워줄게. 여태 4시간 동안 운전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아직도 2시간이 더 남았기 때문에 좀 더 서둘러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함께 가시죠. 이렇게 저는 강렬한 침묵으로 응원하는 수많은 꽃들과 녹음들, 그리고 헤아릴 수 없는 많은 보금자리들을 지나 드디어 니이가타에 진입했는데요. 바로 그때! 와, 하이파이브! 무수한 하이파이브! 반가워요, 다들! 반가워요. 자, 이제 혼슈의 완전한 마지막 목적지 니이가타 시내에 들어왔습니다. 이제 숙소에도 거의 다 왔고요. 오늘 제가 머물 숙소는 호텔 선루트 니가타라는 곳입니다. 바로 여기죠. 그래서 주차는요, 지상에다 해야 되나? 지하에 해도 되나? 난 지하에 하고 싶은데 솔직히 이게 차만 되려나? 그냥 지상에다 해야겠어요. 이거 저번에도 그렇고 이런 주차장은 차밖에 안 넣어줬었거든요. 이게 돼도 되는 거 맞겠지? 이따가 물어봐야겠어요.
진짜 긴 시간을 돌아서 혼슈의 마지막에 오다니 너무 피곤하니까 일단 빨리 체크인부터 할게요. 일본 숙소는 특이한 와이파이 시스템이 많기 때문에 먼저 확인부터 하고요. This Wi-Fi password available. yes. すみません。バイクはパッキングバイク大丈夫ですか？ 역시나 예상했던 대로 지하 주차장은 엄두도 못 내고 지상 주차칸 또한 사용할 수가 없어서 입구 옆 작은 공간에 주차를 완료했습니다. 바이크도 이런 호텔 오면 찬밥 심세인 것 같습니다. 그냥 문 앞에다 대래요. 주차장에다 대지 말고. 와, 이거 침대 배치가 이 사람 지나다니기도 힘들게 만들어놨네. 좀 등치 있으신 분들은 그냥 지나다니기도 힘들겠는데요, 여기? 보이시죠? 그거 말고는 괜찮은 방인 것 같습니다. 혼자 쓰기에 딱 좋고 침대도 넓고 나쁘지 않아요. 여기가 일요일 기준으로 해서 가격이 한국 돈으로 28,000원 정도 하는 곳이거든요. 아무래도 일요일이라서 평일 가격으로 받지 않나 싶습니다. 이 정도는 룸 컨디션 대비 좋은 방을 잡은 것 같네요. 싼 가격에. 마지막 날 밤인데 이 정도는 묵어줘야죠. 저도 좀 쉬고. 일단 가장 먼저 이거 예약부터 해야 될 것 같아요. 내일 회리 타고 홋카이도로 넘어가는 곳이 인터넷으로 예약을 해야 되는데 인터넷 홈페이지도 가입을 해야 되고 구글 크롬으로 일본어 번역해가지고 회원가입하고 예약까지 해야 되는 거라 일단 시간이 언제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최대한 빨리 예약부터 해야겠습니다. 지금 가지고 있던 옷들 싹 다 가지고 빨래하러 갈 겁니다. 새로운 마음으로 홋카이도로 넘어가야죠. 다행히 이 숙소에는 코인 세탁방이 있어서 크게 멀리 안 가도 될 것 같습니다. 세탁하는 동안 서둘러 예약을 완료하고요. 자, 이렇게 예약이 다 끝났는데요. 내일 홋카이도로 바로 올라가는 배가 다 찬 게 아니라 그냥 아예 없어요, 배편이. 그래서 모레 배편이 있더라고요. 낮 12시에. 그래서 그냥 그걸로 타고 가기로 했고 또 어쩔 수 없이 하루 더 묵어야 되니까 여기는 연막하기로 했습니다. 여기 니이타에서 페리를 타고 홋카이도 오타루까지 가는데 비용이 약 25,000엔, 그러니까 한국 돈으로 치면 한 18만원 정도가 나왔습니다. 이 승선 비용이 가장 싼 걸로 했는데 제가 타는 비용이 15,000엔, 그리고 오토바이 750cc 이상들은 전부 다 비용이 동일하게 10,000엔입니다. 그래서 총 25,000엔에 예약을 했네요. 잠깐! 2025년 기준으로 성인 12,500엔, 750cc 이상 이륜차는 15,600엔으로 비용이 올랐기 때문에 현재는 총 28,100엔입니다. 근데 이 가격이 어떻게 보면 비싸다라고 생각이 될 수도 있는데 또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제가 홋카이도까지 위로 오토바이를 타고 올라가는 기름값이랑 그 소모품 비용들, 또 거기서 페리를 타고 또 올라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페리 탈 때 그 비용들, 이런 거 여러 가지를 생각해보면 18만원이 결코 아까운 돈은 아닌 것 같습니다. 딱 적절한 금액인 것 같아요. 오히려 시간도 아껴주고 여러 가지를 종합해봤을 때 돈도 조금 더 저렴하게 가는 것 같아서 잘한 선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빨래도 거의 다 되어 가는데요. 지금 시간이 거의 한 8시쯤이 됐습니다. 이거 빨리 빨래 정리만 해놓고 여기 근처에 보니까 말고기 육회집이 있더라고요. 제가 살면서 말고기 육포 말고는 먹어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그래서 홋카이도로 가기 전에 혼슈에서 마지막으로 한번 먹어보려고 합니다. 빨리 빨래가 끝나면 후딱 정리해놓고 가보도록 할게요. 입고 있던 팬티까지 다 벗어가지고 그냥 명까지 다 빨았습니다. 든든하네요. いらっしゃいませ。ご予約されてますので。一人大丈夫ですか？かしこまりました。中でお待ちください。はいすいません、お待ちください。は失礼いたしました。お待ちいたします。ご新規1名様1択ご案内です。こちらでございます。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ありがとうございご来ます。店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当店のご来店は初めてですか？ごめんなさい。日本語できません。ちょっと待ってください。そちらのベル、テキーラベルですので鳴らすと
ご注文する際はお声掛けお願いします。すみません。はいはい。お願いします。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이거 말고기 육회 하나랑 이거 원서 중간짜리 그리고 술이 여기가 하이볼이라는 거 머시기 소다랑 해가지고 한 잔에 110엔에 1,100원이가지고 지금 하나하나 다 시켜서 먹어볼게요. これはい、少々お待ちください。はいこちらを一つ、こちらを一つ、一つ一つ一つお一つず一度に三つでいいですか？一回でパンパンパン。はいパンパンパン OK です。以上でよろしいですか？はい、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이게 바리킹이라는 술이고 이건 레몬 사워 그리고 요거 하나는 하이볼이었어요. 이 발리킹이라는 술은 홍차향의 하이볼, 레몬 샤워는 말 그대로 레몬향의 하이볼, 그리고 나머지는 일반적인 하이볼 향이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자주 볼 수 있는 형태의 육회, 또 부위별 사시미가 나왔는데요. 그냥 소고기 사시미랑 엄청 비슷한데 뭔가 좀 더 식감이 진득하다 해야 되나? 찐득하다 해야 되나? 뭔가 조금 더 농도가 짙은 느낌이에요. 소고기와 맛은 얼추 비슷한데 고기의 밀도가 조금 더 오밀조밀한 그런 식감이었어요. 하지만 핏기가 조금씩 스며 나오기 때문에 비린 것들을 잘 못 드시는 분들은 다소 힘드실 수가 있겠네요. 다행히도 제 입맛에는 잘 맞더라고요. 홋카이도는 그 일본 남쪽이랑 완전 또 다른 나라라고 하는데 거기 가가지고는 조금 더 아름다운 자연을 보여드리는데 조금 더 신경을 쓸게요. 혼슈는 진짜 이동하는데 너무 많은 시간을 써가지고 체력적으로 너무 후달리더라고요. 그리고 제 오토바이가 장거리 운전하는 데는 굉장히 최적화되어 있는 바이크라서 뭐 하루에 평균적으로 7, 8시간 운전하는데 크게 문제가 없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거 오토바이는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혼슈는 간간히 나타나는 굉장히 아름다운 자연 포인트 이런 데 몇 군데는 굉장히 좋았지만 대부분이 제 자신과의 싸움이었던 것 같아요. 이 이동 거리가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다 보니까 그냥 여기서 좀 잘까? 주변 근처에서 잘까? 그냥 혼슈는 건너뛸까? 그냥 다 필요 없고 그냥 일본 그만할까? 집으로 돌아갈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제 자신과의 기나긴 싸움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이유들이 겹치기도 했고 저도 리프레시가 필요했고 또 여러분들에게도 새로운 자연들을 또 아름다운 자연들을 보여드리고자 그냥 빨리 홋카이도로 넘어가는 걸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본 큐슈 처음 들어왔을 때의 마음가짐대로 다시 여행하면서 그 감정들을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 녀석이 좀 취한 것 같아서 제가 대신 말씀드리자면 늘 너그러운 마음으로 함께 동행해 주셔서 깊이 감사드리고 다가오는 홋카이도의 여정에서도 제 곁자리에서 함께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릴게요. 皆さん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とってもごちそうさまでした。はい、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はい。니가타에서 아침이 밝았습니다. 오늘은 대망의 홋카이도로 가는 날이죠. 여기 니이가타에서 페리를 타고 홋카이도의 오타루라는 향으로 갈 건데요. 거기 가는 시간이 18시간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배에서 먹을 거 이질이 편의점에서 싸게 샀고요. 배는 비싸니까 페리 출발 전에 이걸 선적을 해야 되니까 한 2시간 정도 일찍 갈 생각입니다. 빨리 가보시죠. 이제 거의 다 왔고요. 저 배인가 봅니다. 本日の小樽港の方に 요야쿠 데스. 12時 12지 요야쿠 데스. 本日の小樽港に 오타루 데스. どうしますじゃあこっちバスの前がバイクの 바이크. 駐車場なんでそこで
乗船券だけ入手してから、T の看板を右に来たところがはい置き場になります。はいはい。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はい 안내원 선생님의 말씀에 따라 주차를 하고서 예약한 티켓을 발권하러 들어가 봤는데요. 제가 사실 좀 걱정했던 것이 있는데 배편을 예약할 때 번호판 기입 부분에서 문제가 좀 생겼었거든요. ごめんなさい、日本語できません。予約12時バイクで。はい、予約。はい。バイクが11時10分からはい。駐車場は係駐車場に聞いてはいはい出てください。 잘됐어. 별탈 없이 잘 해냈습니다. 이 적을 때 한국 남바처럼 일본 남바에도 그 한자가 히라가나가 들어가거든요. 근데 그 히라가나를 제가 넣을 수가 없으니까 그냥 대충 한자로 한국 적어서 했어요. 근데 뭐 국경을 넘나드는 게 아니다 보니까 큰 문제가 생긴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아무 문제 없이 잘 해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승선권도 얻었습니다. 그래서 이 바이크를 여기 주차 말고 저쪽에 이제 승선 정면 주차장이 있는데 그쪽으로 옮겨야 될 것 같아요. 승선 전용 주차장에 도착하자마자 입이 떡 벌어지는 풍경이 펼쳐졌는데요. 아, 하이. 우와. 다 일본 차네요. 아, 홋카이도로 가는 바이크인데 해결했습니다. 진짜 어마어마하네. 네, 다행히도 이분께서 사진을 찍게 해주셨는데요. 네. 아, 고래 바이크가 난CC ですか? 250 ですか? 250cc 바이크에다가 지금 짐을 이게 실제로 안 보이면 체감이 안 되는데 와 짐을 어마어마하게 다루셨습니다. 저보다 더 많아요 짐이. 뒷바퀴를 훌쩍 벗어나 짐을 적재할 정도니 어느 정도인지 가늠이 가시죠? 이런 식으로 짐을 달고 다니십니다. 대단하시네요.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바이크들은 기본적으로 짐들을 이렇게 다 달고 다니십니다. 대단하죠? 아까 보여드린 분들에 비하면 제가 짐 싼 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냥 바이크 크기가 클 뿐. 그리고 이 큰 배가 제가 오늘 타고 갈 아자레아라는 배입니다. 아자레아는 한국어로 진달래를 뜻하고요. 배의 크기는 제가 일본으로 올 때 이용했었던 하마유호와 크기가 비슷했습니다. 이제 화물차의 선적이 끝나고 오토바이가 배에 오를 차례인데요. 와. 장관이네요, 장관이야. 와. 이분도 짐 싸운 거 한번 보세요. 일본에서 여행 다니신 분들 대부분 보면 짐을 저렇게 2단, 3단으로 싸가시더라고요. 정확히는 4단이네요. 제가 일본에서 해리를 여러 번 탔지만 이렇게 오토바이가 많은 적은 처음이었습니다. 이제 출발합니다. 저도 일본 일주의 끝자락, 그 마지막 설렘 위로 바퀴를 살포시 얹어 보는데요. 이 아자레아 페리는 선적 방식이 다소 특이했습니다. 왕래하는 오토바이가 많아서 그런지 차량들과 함께 섞여서 고박하는 방식이 아니라 오토바이 전용 고박 공간이 따로 있더라고요. 제가 예약한 신용카의 가장 저렴한 객석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일본 넘어올 때 탔었던 그 부가네리처럼 수십 명이서 몰려 자는 그런 객석은 없고요. 가장 저렴한 객석도 이런 식으로 생겼습니다. 성인 남성 한 명도 넉넉하게 누울 수 있는 침대 있고요. 베개, 이불 기본적으로 있고, 그리고 위에 뭐 올려놓을 수 있는 선반 이런 거 있고, 또 개인 프라이빗한 공간, 뭐 짐 올려놓는 거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옆에 전등이 있는데 이거 보이실려나? 110V 충전할 수 있는 곳도 있어요. 그래서 충전 문제도 크게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잠을 자거나 아니면 혼자만의 시간을 좀 보내고 싶을 때 이 블라인드 내리면 됩니다. 하여튼 그래서 결론은 홋카이도로 가는 배에 올라탔고요. 지금 너무 더우니까 다 필요 없고 일단 맥주부터 한 모금 마시겠습니다. 제가 일본에서 이용했던 여러 회리들과는 구조는 약간 달라도 역시나 구성은 비슷하더라고요. 여기 안에 식당도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이것저것 사 먹을 수 있나 봐요. 하지만 가격은 많이 비싸네요.
제가 음식을 사온 이유죠. 여기도 역시 부가네리처럼 이런 음료수도 있고 맥주도 있는데 맥주는 좀 비싸네요. 400엔. 그래도 날씨도 한번 보세요. 그 딱 홋카이도 가기 좋은 날씨구나. 진짜 규슈보다 가고 싶었던 홋카이도 지금 갑니다. 참 사람은 간사해요. 그렇게나 떠나고 싶었던 혼슈였는데 막상 끝자락을 마주하고 보니 후회만 밀려들더라고요. 힘들지만 한번 가볼걸 또는 해볼걸, 이미 메말라 버렸지만 따뜻한 말 한마디 더 건넬걸 하며 후회하는 것처럼요. 어쩌면 이 생각을 저 혼자만 하는 것은 아닌 것 같아 보입니다. 왜 그런 말이 있잖아요. 항구를 떠난 배는 뒤를 돌아보지 않는다 라는 말처럼 지나온 과거에게는 보란듯이 손을 흔들어주고 앞으로 다가올 홋카이도에서의 시간을 더 아름답게 가꾸어 나가기로 합니다. 홋카이도에서 있을 새로운 여정 너무나 기대가 됩니다. 아, 기모찌다. 그럼 저는 생전 처음 마주한 식생들의 향기로 써내려간 뭉클한 홋카이도의 이야기를 품에 안고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이리야!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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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하인드 쿠키 영상이 있으니까요. 마지막까지 웃고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보세요, 지금 여기 주변에 높은 게 없어요. 여기도 뭔 라인 하나 있겠지. 뭐 타분 라인 이런 거 있겠죠 뭐. 타분 다이조부. 바이크 2 ですか? ここなんかも今から 아, 다이조부 ですか? 탑은 다이조부라고 하신 것 같으니까 아마 정상은 바이크가 가도 괜찮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도 그거 보시고 댓글 많이 달아주셨는데 그때 그 노란 비옷 입은 아저씨께서 하신 말씀이 탑은 다이조부가 아니고 탑은 다이조부였거든요. 아마 괜찮을 거라고. 근데 저는 그걸 그때 타분이라는 말을 몰라가지고 아, 탑은 다이조부라고 들었었거든요. 와, 그때 그거 지적해주신 댓글 보고 진짜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여러분도 같은 심정이셨겠죠. 언제까지나 어디에 내놔도 부끄러운 김밥가스로 남아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